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훌륭한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처음부터 저랬었을까? 또 어느 날 걷다 보면 허름한 집을 만납니다. 저 집이 처음부터 저랬을까? 예전에 내 친구가 어느 날 보면요, 나의 사장도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나한테 숙제해달라고 했던 친구가 어느 날 보면요, 대기업 무슨 이사가 되어 있고요. 세상은 참 정해진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일이 있을 것 같으나 하나도 믿을 게 없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날 쓰러져가는 오동나무를 보고 하는 말, 저 나무 이제 생명 다했구나 싶은데 장인의 손에 의해서 오동나무 검은고 가야금으로 탄생을 합니다. 일은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결정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재밌는 글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개관사정이라, 즉 무슨 일이냐? 관뚜껑을 덮어야만 비로소 이 일이 결정난다.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일이 결정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압니까? 여러분이 초유에 대해 이변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런지. 초유의 이변은요, 가장 큰 기적은 가족입니다. 왜냐고요?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애처로운데 자식이 생기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초유의 대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급하게 판단하는 심약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개관사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낮자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글자는요, 덮을게라는 글자입니다. 즉 덮을 합자 위에 초두, 풀이 있죠. 즉 풀로 덮는다는 데서 덮다, 덮게, 그러한 뜻이 된 글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개세 그러면 위력이나 기상이 세상을 덮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황후 장군의 시 중에 역발산 기계세라. 힘은 역발산, 산을 뽑고 기계세라,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이런 뜻이 있죠. 남자가 태어나서 이 정도 호기 한번 부린다는 거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 다음 개연성, 개연, 확실치 않으나 그런 것 같음을 개연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덮을 개자가 아니라 대개 개자죠. 대개게 그러하련, 대개 그러한 것 같더라. 즉 개연성 그러면 확실치는 않으나 그럴 것 같은 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개자 배웠습니다. 덮을 개자, 그쵸? 이제는 그 다음 글자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에 벼슬관자를 합쳐놨네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벼슬관은 틀을 이야기하도 합니다.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는다는 데서 널관 또는 속널관자입니다. 관과 그러면요, 시체를 넣는 속널과 덧널을 이야기해요. 즉 시체를 넣는 겉관과 속관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구 그러면 널, 관을 얘기해요. 우리가 운구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이 관구자를 씁니다. 이 관을 얘기하는 널 관자와 관구 합쳐서 우리는 관구 그러면 관을 이야기하죠. 야, 개관이라 관을 덮는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끝까지 가봐야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음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해보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라는 거 관뚜껑 덮은 후에나 다음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일까요? 관곽이 나왔고요.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사자입니다. 일사자는요, 깃발을 단 이렇게 어떠한 깃대를 손으로 잡고 있는, 세우고 있는 그러한 데서 일 또는 섬기다의 뜻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무 그러면 맡아보는 일을 사무라고 그러고요. 사정 그러면 일의 곡절이 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사자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일사자가 섬길 사자라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니효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버이 섬기는 것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또 사군, 군사를, 임금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일사자가 아닙니다. 그 일사자는 깃발을 세우고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뭘 세우죠? 깃발이나 아니면 어떤 간판을 세워놓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일을 맡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사, 일을 맡으면 그 윗사람을 섬기면서 해야 된대서 섬길사 이런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구청 같은 데 보면 깃발 같은 게 딱 세워져 있죠. 참 멋진 민족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금강산 관광을 가면요. 빨간 손수건을 목에 두르거나 띠 하나씩 맨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랍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팔에다가 똑같은 모자를 쓰거나 똑같은 손수건을 이렇게 띠를 두르고 다닌대요. 통일성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 눈에는 참 기묘하게 비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통일성이 강한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깃발 하나에 다 모여듭니다. 5.18 민주항쟁이라든가 3.1절 운동이라든가 어떤 깃발을 하나 내걸면 참 잘 뭉칩니다. 어려울 때 얘기죠. 여러분 진짜 잘 모이는 건 편안할 때 잘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일사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잘 섬기십시오. 편안할 때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어떤 글자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할정자네요. 같이 볼까요? 집을 나타내는 운면과 발을정의 변형 형태를 취하고 있죠. 즉 뭐냐, 집안의 물건을 바르게 놓는다 하여 어떤 자리를 정하다. 그래서 정할정 또는 그쳐놓는다 해서 그칠정이라는 글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가 그러면 공정하게 매긴 값, 즉 정해놓은 값을 정가라고 그러고요. 결정 그러면 결단하여서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디어 네 자를 다 배웠습니다. 개관사정 배웠죠?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문법적 의미 요소나 해석할 때 중요한 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덮을게라는 서술어와 목적어 관이죠. 즉 관을 덮다라는 술목 구조의 문장이 하나 있고요. 주술 구조, 섬기다 또는 일이 정해지다라는 술목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술관계, 즉 단문과 단문이 합쳐진 복문 구조죠. 아주 쉬운 그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이 글은요, 두부의 군불견이라는 시에서 나온 악부체 중에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시구입니다. 여기 시에 보면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길가에 버려진 못을, 여기선 연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앞서 꺾여 넘어진 오동나무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멋집니다.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보면 장부는 관을 덮어야 이 일이 비로소 결정된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된 동기가 참 재밌습니다. 두보는 당나라 때 대시인입니다. 천재 시인이에요. 이 시인이 사천성 동쪽 기주라는 곳에 낙백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낙향해가지고 이렇게 그 산골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자기 친구 아들인 누가 살고 있냐면 소개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 소개가 젊으다 보니까 한탄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개한테 편지를 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저기 말랐다고 얘기하는 저 도랑에 옛날에는 용이 살아 승천했었는지 네가 어찌 알며, 오동나무 자빠졌다고 네가 하나지만 저 오동나무 누구 만나서 천년 만년 가는 악기가 탄생될런지 누가 알며,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실망하고 지내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부는 관이 덮여야 비로소 이 일이 결정나는 법이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그때서야 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시인이 자기 친구 아들의 낙심한 심정을 위해서 쓴 글귀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주위 친구나 아는 사람이 낙담해 있나요? 메시지 하나 보내십시오. 얘야, 나는 네가 있어 자랑스럽다. 아직 일은 끝난 게 아니야. 너무나도 근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개관사정이라더니 너도 나도 나중에서야
일이 결정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최선을 다하자. 고사성어 배우는 건요,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관사정, 관뚜껑 덮어봐야 비로소 아닙니다. 꼭 이런 학생이 있죠. 시험 보면 야, 나 다 맞은 것 같아. 그런데 시험 진짜 전교에서 1등 하는 놈, 나 뭐 틀린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다 맞았대, 다 맞은 것 같아 한 놈 꼭 통지표 보면 결과 뻔하죠. 수십 개 틀려 있고. 꼭 나 한두 개 틀린 것 같아 한 놈은 꼭 보면 올백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그치기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젊습니다. 아직 인생 반도 안 사는 사람들이 뭔 얘기합니까? 인생 반이라는 건 지금은 70이에요. 왜냐하면 60갑자 돌아오는 61살이나 돼서야 이제 반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내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 알잖아요. 60갑자 지내봐야 갑자 돌아오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인생 120으로 뒀을 때 여러분 몇 살이나 살았다고 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개관사정 뚜껑 덮어봐야 합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 집에 대박 터질런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 결혼할런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줄 단 한 사람이 나타날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개관사정, 이런 의미 잘 알아두셨겠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 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깨우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